네, 4월 12일 수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영민 매니저님 사장님이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알바생이고 우리 영민 바리스타님이 사장님이신데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약간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에코프로의 질주가 좀 끝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볼까요? 끝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건 그렇죠. 어쨌든 오늘 에코프로가 한 70만 원대 근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쉬어가고 있어요.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많이 빠져버리면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장 맞아요. 초반에 거의 1% 급락했다가 네.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가 상당히 많이 왜곡이 좀 되어 있어요. 아무리 다른 애들이 올라가더라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얘네들이 시총이 지금 50조 가까이 되니까 이 두 종목이 빠져버리면 그냥 코스닥 지수는 흘러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코스닥 150 ETF 제가 연초에 6,000원대에서 여러분들께 집을 팔아서라도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맞아, 사시라 맞아. 그랬는데 그게 지금 10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제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제 차익 실현들을 좀 하시고 저는 업종 ETF 사는 걸 이제 어제부터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이제 한 10포인트 정도 내외의 이격 조정이 또 좀 들어왔다가 아래 꼬리를 딱 잡으면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정받는 와중에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선봉에 서서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수급들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저께 아침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4위잖아요. 네. 1등이 에코프로 BM, 2등이 에코프로, 3등이 LNF이기 때문에 요 세 종목 다음으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하고는 또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차 전지 소재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시총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그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방미 미국에 이제 정상회담 하러 가실 때 경제사절단이 이제 동행을 하는데 그 경제사절단에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같이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서정진 회장도 갈 수도 있겠다. 이건 전적으로 제 내피셜이에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공략을 지금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뭔가 이제 좀 비즈니스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살아나고 있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올라가는 지금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코프로 BM이 빠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간다. 진짜 오늘 에코프로 BM이 딱 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주 강하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뭐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코스닥 지수가 거의 한 900포인트를 목전에 뒀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레시피도 제약 바이오 종목에 집중해라 네. 뭐 이런 관련 레시피일까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이제 전도사 역할을 제가 자처하고 있어요. 오늘도 두 종목 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 레시피는 딱 간단하게 제약바이오 업종 비중 확대 이렇게 오후장 한 줄 레시피를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계속 비중 확대를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2차 전지 소재 종목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총 격차가 지금 너무 커졌다. 그래서 사실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또 차익 실현 그렇죠. 물량이 나올 거고 조정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조정이 들어오면 코스닥 시장에 이제 수급들이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뭐 단연코 제약바이오 업종이 저는 또 1순위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봐야 되고 시장의 성격 자체가 연초부터 계속 지금 성장 섹터 종목들이 순환매하고 있잖아요. 연초에는 CES 전후로 해가지고 로봇하고 인공지능, 챗GPT 뭐 이런 종목들이 초급등을 했다면 그 다음에 전기차 종목들이 뭐 어마어마한 랠리를 펼쳤죠. 그리고 이제는 제약바이오라든지 IT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매력이 저는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또 제약 바이오 종목뿐만 아니라 자동차 종목들도 네. 워낙에 소외받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네. 좀 올라오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서도 오늘 한 가지 호재가 나온 게 현대차 그룹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 20조 원 넘게 한 24조 원을 그렇죠. 투자하겠다고 네. 밝혔잖아요. 이런 수혜주도 좀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좀 올라서 눌렸을 때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이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4조 원 정도 이제 투자한다라는 거 발표했고 반도체도 300조 원, 무려 뭐 한 20년 동안에 300조 원 투자한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지만 네. 어찌 보면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동차 공장도 짓고 반도체 공장도 짓고 다 미국에만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국내에는 투자 언제 하냐? 우리나라 일자리는 그럼 누가 만드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장 끝날 무렵에 현대차가 24조 원 정도 규모의 전기차 이제 공장 투자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초반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제일 강하게 좀 올라갔었어요. 제가 네. 최근에는 특히 뭐 이번 주 들어서서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초반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 쪽에 너무 좀 치우쳐 있는 시장의 구조가 서서히 이제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전체 시장의 이제 안정감을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도 삼성전자의 투자 얘기 나오면서부터 지금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투자 얘기 나오니까 현대차, 기아도 살아나고 현대, 위아 뭐 이런 이제 부품주들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특히나 전기차 쪽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 종목들의 상승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지노믹트리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지금 한 거래일 만에 네. 거의 뭐 24시간도 안 돼서 지금 10%대의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당연히 홀딩이겠죠? 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지금 목표가를 바로 달성을 했어요. 어제 제가 그 지노믹 트리 말씀드리기 전에 지노맨 컴퍼니라는 맞아요. 종목을 리뷰해드렸잖아요. 후속주라고, 맞아요. 근데 오늘 지노맨 컴퍼니도 또 지금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노맨 컴퍼니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한번 살짝 누르는 듯 하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거의 지금 25%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가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움직이는 건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면역 항암제 후속주들 여러분 열심히 좀 보셔야 되거든요. SC큐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이런 지노맨 컴퍼니 같은 종목들이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기업들을 당연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지노맨 컴퍼니 후속주로 이름이 조금 비슷한 지노믹 트리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네. 요 회사는 이제 대장암 조기 진단, 암 진단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차트가 이제 어저께 보시면 박스권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요 13,000원 요 매물대만 돌파하면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오전부터 그냥 거래가 아주 강하게 붙어주면서 전고점 뚫고 지금 13%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가 14,500원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홀딩이고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열어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월봉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지금 60%가 넘게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닥권에서 시작되는 시세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일봉 차트 보지 마시고 월봉 차트를 열어놓고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무거나 사도 다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목표 가격은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한 13, 4% 정도 수익이 될 것 같네요. 16,000원까지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노믹 트리는 2차 목표가 16,0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3월 2일에 편입했던 성우 하이텍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자동차 섹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9,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성우 하이텍 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지금 점심시간에 고점이 9,940원이에요. 네. 지금 수익률도 이 종목도 거의 4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성우 하이텍도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리뷰를 해드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강조를 좀 해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화답하는 재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딱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뭔가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하다 보면 호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2차 전지 종목들도 그렇게 이제 움직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나 자동차 부품 쪽이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호재들이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또 움직이고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막 여지없이 그냥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지연 아나운서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뭐 24조 원 정도 대규모 투자하는 거 저는 특히나 국내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핵심적인 이제 부품주들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오늘 뭐 화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초반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제 성우 하이텍이 가장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역시나 추세가 완전히 이제 매물을 소화한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지금 더 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전기차 종목들도 그랬던 것처럼 성장 섹터 종목들은 바닥에 처박혀 있는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우 하이텍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지노맨 컴퍼니와 지노믹들의 후속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공개하기에 네. 앞서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네네. 그만 앞서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가는 애들에 좀 올라타야 될지 네. 아니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저점 애들에 그렇죠. 올라타야 될지 좀 그게 고민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약바이오도 그러면 차트를 보면은 많이 올라온 애들이 있고 바닥에 있는 맞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월봉을 열어놓고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 월봉을 열어놓고 보면 저점이긴 가는 하죠, 종목이 다. 없어요. 그냥 다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일봉 보시다 그냥 월봉을 열어놓고 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매수가 되실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은 그냥 월봉에서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25,650원 현재가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이 종목 보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스코텍도 최근에 주가 움직인 거 보시면은 무섭게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지금 18,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애가 지금 25,000원, 뭐 26,000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가격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시작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이제 월봉 계속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스코텍도 월봉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인데요. 월봉 차트로 한번 바꿔보면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보여요. 오. 일봉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일봉 차트 보면 아니 무슨 이렇게 올라온 걸 지금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월봉을 열어보시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겨우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을 할랑말랑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도 적극적인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움직이지 않은 종목은 네오이뮨텍 뭐 한 종목 정도일 것 같거든요. 지금 방송에 소개되고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제가 다 말씀드렸었고 맞아요. 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아주 강하게 또 급등을 했었죠.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거래 붙이면서 전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지금 5% 정도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유한양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역꾸역 지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바로 이제 유한양행과 관계가 있는 기업. 제가 말씀드렸던 렉라자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이제 신약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렉라자를 유한양에게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얀센이 지금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지금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AACR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학회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2차 전지 종목들과 제가 이제 수급 균형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일 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보면 학회와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수급이 변화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더 결정적인 변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타그리소, 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레이저티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타그리소와 거의 유사한 지금 효능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상에 대한 결과가 올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올라서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최근에 쉬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좀 올라왔는데 오히려 추세가 좀 바닥을 먼저 탈피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박스권 뚫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만 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세 전환을 한 종목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워시아 스페셜 종목은 오스코텍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아까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 보고 이거 그래도 높다. 아니 이렇게 올라온 걸 지금 당장 사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낙폭가대 제약바이오 종목도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13,320원 현재가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차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오른 거 별로 없죠? 진짜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 맞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들어누워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데 더 놀라운 거 이제 월봉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조정을 받았죠. 2020년 8월 달에 13만 8천 원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제넥신이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상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주가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런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물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ETF 저는 아주 유망한 그래요? 투자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ETF도 업종 ETF가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분명히 지수가 660까지 빠졌을 때 제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딱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업종 ETF조차도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제넥신도 바로 이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이고 요 회사는 여러 가지 이제 신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DNA 항암 백신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빈혈 치료제에 대한 이제 이슈가 조금 있어요. 오늘 기사가 아마 종목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빈혈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사가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요게 이제 GX24라고 해가지고 KG 바이오하고 지속형 이제 빈혈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중간 결과가 이제 살짝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간 결과를 보면 7개 국가에서 지금 거의 400명 가까운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기존의 이 빈혈 치료제와 거의 동등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 물론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특히 이제 3상에 진입해 있는 이 빈혈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주가를 조금 들어 올릴 수 있는 재료로 이제 작용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GX1882라고 하는 이 자궁경부암 백신도 같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거의 지금 알려져 있는 것만 6, 7개가 넘기 때문에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자궁경부암 백신 그리고 이제 DNA 항암 백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빈혈 치료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 주가는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아주 지금 한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을 이제 탈피하는 요 구간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뭐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15,000원 정도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수정할게요. 손절 가격을 11,500원으로 손절 가격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미 매니저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은 좀 가격 부담이 없는 제넥신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으신데 밴드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장중 대응하실 때 좀 꼭 아셔야 될 만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간단하게 사진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